안녕하세요 여러분, MB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역사 대비 특강 6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라의 성장 과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신라를 누가 세웠는지 그 건국자 이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혁거세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죠. 박씨의 혁거세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바로 신라를 세웠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알에서 나온 혁거세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인데, 자, 이 박혁거세가 세운 신라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굉장히 국가의 기틀이 잡혀있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왕권도 굉장히 약했고 지도자의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무엇으로 추대되었냐면 바로 이사금이라는 칭호의 지도자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사금이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사금이 무슨 뜻이냐? 바로 신라에서 사용된 지도자의 칭호인데요. 치아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연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도자 자리에 오를 정도로 신라에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사금이라는 칭호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박씨, 석씨, 김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다가 이제 김씨만이 왕위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바로 뇌물 마립간 시기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사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김씨만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확인했을 겁니다. 무엇을? 아하, 선생님, 이사금이 아니라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네요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뇌물 마립간 시기부터 마립간이라는 왕의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자, 그럼 마립간은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마립간이라는 왕호는 무슨 뜻이냐 하면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대군장.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사금은 연장자를 의미하고요. 마립간은 대군장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면 뭔가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고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이제 대군장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당시 이제 신라와 백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이렇게 삼국의 지도가 있으면요, 당시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남진 정책. 그런 상황에서 백제와 신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백제와 신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 전선으로 형성을 하고 고구려를 밀어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동맹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 동맹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제 동맹이랍니다. 나제 동맹. 여기서 나가 어디서 온 거냐면 나 할 때 나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어디서 온 거냐면 백제 할 때 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 간의 동맹을 나제 동맹이라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나제 동맹을 맺고 나서 신라는 이제 점차 국력을 성장시키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칭호가 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바로 왕이라는 칭호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사금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립간, 그 다음에 왕이라는 용어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아하, 지도자의 권력이 점차 성장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증왕 때 왕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얼마나 국력이 초반에는 약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국호마저도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신라의 이름이 여러 개로 불렸나요? 네, 맞아요. 당시 신라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었냐면요,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선 신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로라고 불리기도 했고, 심지어 사라라고도 불리게 했습니다. 사라, 익숙한 이름이죠? 이사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라와 사로가 탈락하면서 신라로 국호가 확정된 게 어느 때다? 지증왕 때에 이르러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지증왕 때에 이르러서는 경제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도입하냐면요, 바로 우경이라는 것을 보급을 합니다. 우경을 보급했다.
우경을 보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우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경에서 우자가 뭐냐면요. 소란 뜻이고요. 소. 경이 경작, 즉 농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겠어요? 그렇죠.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얘들아, 소랑 인간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당연히 소가 이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농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아하, 생산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국력이 회복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라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라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방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버풍왕 때 이르러서는 군사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이 국방과 관련된, 병사와 관련된 전문 부서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병부예요. 병부. 그래서 부서인데 뭐와 관련된 거야? 병사, 군사. 지금의 국방부랑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버풍왕 또 다른 업적 보겠습니다. 바로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령을 반포했다. 그리고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령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를 통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심화적인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자,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 요것이 공통적으로 업적을 남긴 고구려의 왕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자,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던 동시에 이런 업적을 남긴 고구려의 왕이 있습니다. 그 고구려의 왕 이름이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그래서 소수림왕과 버풍왕의 공통적인 업적에는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자, 진흥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왕을 배울 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백제와 동맹을 맺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관산성 전투라는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백제와 신라 간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신라가 배신을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복수를 해야 되니까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관산성 전투고요. 근데 어이없게도 이때 누가 전사하냐면 이 백제의 성왕이 어이없게 죽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관산성 전투는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바로 한강 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하면서 이때 신라는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은요, 굉장히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영토, 저 고구려의 여기 강원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비석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황초령미, 마운령미, 북한산미, 그다음에 뭐 적성미, 뭐 창령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석을 남기는데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비석을 남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순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비. 그래서 순수비 하면 진흥왕이라고 여러분들 곧바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고요. 순수비가 무슨 뜻이냐면, 순은 여러분들 경비 할아버지가 순찰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순자는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go around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왕이 직접 순행, 즉 돌아다니면서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 순수비를 건립한 것은 바로 진흥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력이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다시 하나로 모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사찰을 짓는데요.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황룡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였던 화랑도를 국가의 제도로 편입함으로써 이제 국가가 정식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화랑도에는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들이 많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신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배웠고요. 이제 남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삼국시대에 어떤 부록처럼 껴있는 나라죠. 바로 가야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동시에 삼국의 문화 파트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